그래서 1년 만에 바로 연봉 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연봉 10억은 그냥 찍지 않을까. 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대화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 멘트, 화법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상위 1%의 압도적 대화법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였어요. 네, 김형준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현대 홈쇼핑 GA에서 전국에 500명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 총괄 사업단장 김형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1%에 오늘 제가 아까 선물 드렸었는데 네. 상위 1%의 압도적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네. 거의 한 26살, 네. 26세에 억대 연봉을 달성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군 생활을 ROTC 장교로 했는데요. 네. 2년 넘게 이제 국방의 의무를 군복무를 하면서 나는 좀 내가 하는 만큼 잘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니즈를 많이 제가 얻었던 것 같아요. 받았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역과 동시에 이제 사회인으로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그냥 회사원 직장보다는 내가 하는 만큼 대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사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돈도 그렇죠. 없고 맞아요. 네. 또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일단 건강한 체력과 올바른 지식으로 일할 수 있는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수많은 영업 중에서도 이제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유일하게 무형의 상품을 팔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파는 보험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고도 없는 서울에 상경했죠. 그래서 26살에 전역한 날 이제 목표 꿈을 안고 서울에 상경해서 바로 시작했고 그래서 1년 만에 바로 연봉 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그럼 지금은 현재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촬영할 때마다 제가 네. 이제 촬영이 최근에 많은데 촬영할 때마다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긴 한데 왜냐면 이제 계속 제가 기네스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9살인데 39살 8개월 차 아마 이번 달에도 제 소득 가장 기네스를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한 연봉 10억은 그냥 찍지 않을까. 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에서 12월 목표는 월 3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월 3억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비결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네. 월 3억이라 그래서 제가 달성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저는 항상 목표를 높게 잡아요. 그러니까 월 3억인데 내가 만약에 달성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2억은 벌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2억 버는 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표를 높게 잡고 그걸 불가능해 보이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해 가는 것 같아요. 실패 못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내 책임인 거고 그렇죠. 내 인생이고 내가 네네. 실패 못한다 달성 못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 저한테 뭐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많이 좀 저지르는 편입니다. 네, 저지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고 어느 순간 또 보면 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를 높게 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좀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정말 좀 궁금한 게 네. 어떻게 하루를 삶을 사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약간 루틴이라든지 네. 좀 그런 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는데. 네, 일단 제가 그래서 이 말보다도 이 시각적으로 딱 보여드리는 게 딱 임팩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무거워서 잘 안고 다니는데 오늘 특별하게 이 뷰티풀 네. 채널을 위해서 갖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진행자님도 딱 보시고 좀 놀라셨었는데 이게 뭔가 되게 네. 좀 앤틱한 느낌도 좀 있고. 되게 아날로그 그죠? 네네. 그러니까 4784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2009년도 7월 1일부터 보험업계에 뛰어들어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2009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가 4784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D-Day 어플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서울에 상경한 지 4784일 되는 날이구나. 오늘이 그 날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매일 적어오고 있는 제 다이어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스케줄러. 일기. 그죠? 스케줄러로 적고 뒷장에는 이제 일기.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 저의 인생을 기록해 왔어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26살 때는 하루 4시간 잤죠. 하루 4시간 자면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서 솔직히 그렇게 매년 뭐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딱 그 집중하는 그 1년. 1년. 저는 영업을 시작했을 때도 처음 1년. 팀장이 됐을 때도 처음 1년. 지점장이 됐을 때도 처음 1년. 그 딱 집중해야 되는 그 시기는 정말 몰입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계속 선순환이 돼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루를 좀 치열하게 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 작성하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가. 시간대가요? 네, 시간대가. 저는 항상 네. 그 하루 일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또 이제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올해 2022년 12월 31일이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렇죠. 네. 저는 항상 매년 아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토요일이거든요. 올해 네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이거 안 좋네. 1월 1일 그럼 일요일이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그 네. 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 9가지를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거기 달성하고 싶은 날짜를 항상 적어요. 달. 네.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적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올해 저는 12월에 월 3억을 버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미 제가 올해 1월 달에 저는 2022년도 제 다이어리에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구나. 네네. 이미 적혀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날의 일기도 미리 써 있어요. 미래 일기.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저는 항상 하루 마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한번 질문 또 드려보면 네. 1년에 딱 한 번 연마감만 하는 사람이 1년에 12번 월마감하는 사람 못 이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반대로 1년에 12번 월마감하는 사람이 1년에 50번 주마감하는 사람 또 못 따라갈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50번 주마감하는 사람은 365번 매일 하루 일마감하는 사람 못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 세일즈를 하든 뭐 일반 직장을 다니든 우리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일마감만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일마감만 했었는데 이렇게 매일 꼼꼼하게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고 마감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를 더 쪼개요. 그래서 하루를 4번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야간. 그러니까 총 4번. 그러니까 저는 1년에 1460번 시간 마감해요. 그러니까 오늘 촬영이 끝나면 저도 또 제가 체크할 거예요. 이제 오후 마감 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더 놓치는 거 없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을 더 이루는데 좀 확률을 높여왔던 것 같습니다. 더 공을 들인다라는 거니까요.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거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하루 마감은 그러니까 하루에 4번 마감하지만 네. 마지막 최종 마감은 저녁 때 하겠죠. 저녁에 이제 오늘 스케줄러를 정리하고 또 내일 일과를 준비하고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네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근데 정말 그런 연봉이라든지 성공한 그런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야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4번씩이나 그걸 계속해서 마감하신다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너무 제가 막 이렇게 하루 4번 마감하고 어떻게 막 시간을 너무 여유 없게 살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죠.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그냥 저 스스로 제가 항상 포스트잇, 저는 이렇게 지금도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로 좀 이 수기로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매일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적는데 그냥 마감할 때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내가 실천한 거 이렇게 할 때마다 체크하면서 이제 마감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확실히 그게 기록을 하고 보면은 나 스스로 뭔가 세운 목표에 있어서 내가 얼마큼 달성을 했는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체크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이게 쌓이다 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을 우리가 잘 사는 게 정말 그 순간이 모여서 결국 하루가 되고 하루가 1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거, 작은 일을 놓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작은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네네. 오늘 촬영 올 때도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제 고민하고 이런 작은 일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이런 자료도 다 갖고 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 순간을 잘 사는 게 성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항상 마감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왜 하필 이제 그 전역을 하고 나서 네. 내가 이제 한 만큼 벌고 싶다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이 보험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네네. 왜냐면 또 다른 영역도 많고 여러 가지 맞아요. 방법이 많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 중에서 가장 커미션이 높은 직군이 어떻게 보면 보험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또 가장 어려운 직군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왕 내가 세일즈, 이 영업직을 할 거면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해보자.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잘 팔면 눈에 보이 예를 들어서 뭐 딜러 직업이라는 게 쉽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안 보이는 것도 잘 팔았었는데 보이는 걸 파는 거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품이 당장 고객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고객님이 사인을 함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제안하고 있는 이 관리자. 그래서 저는 이 관리자로서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라는 게 솔직히 이미지가 지금도
그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험 직군이라고 하면 보험이라고 하면 솔직히 14년 전에는 이미지가 더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도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이 일하다가 1년 안에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서 14년 전에 제가 이 업을 선택할 때도 물론 고민이 많았죠. 근데 알아보니까 딱 두 가지인 거 이유가 제일 크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계사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오래 하지 않는다.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전화 와. 자기가 담당자라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계속 싫은 거죠. 부담스럽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계약 전, 계약 후 달라지는 담당 관리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전에는 계속 연락 오고 계속 찾아오고 뭔가 먹을 거 주면서 막 잘해주겠다 막 하다가 이제 계약 딱 사인하는 순간 돌변하는 거죠. 연락도 안 되고 계약 전, 계약 후 달라지는 담당 관리자의 태도 때문에 편견,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 그럼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계약 전보다 오히려 계약을 하고 나서 내 고객님이 되면 더 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을 오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일단 나한테 사인을 하면 내 고객님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관리 제일 잘하겠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또 누굴 몰고 오죠? 만족하면? 고객님이, 그렇죠. 고객님이 계속 소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소개 영업만 했던 사람이에요. 2014년, 네. 14년 전에는 네. SNS가 없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카톡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영업 환경, 저는 지금이 단군 일에 제일 돈 벌기 편한 시대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디든 나를 오픈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SNS,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가 됐든 저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저 때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고객님 되신 분들한테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고객님이 고객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개원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그만큼의 연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네. 그게 100% 소개 영업이다라는 네. 것 자체가 네. 좀 충격적이네요. 저는 진짜. 소개 영업으로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소개 영업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업에서 COT라고 해서 연봉 3억 이상 달성자를 COT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한 뭐 4, 50만 보험 설계사 중에서 상위 거의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 COT라고 하는데 저는 28살에 COT를 달성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26살에 연봉 1억, 27살에 연봉 2억, 8살, 9살? 9살? 29살에 이제 연봉 3억. 그러니까 저는 매년 한 해가 올라갈 때마다 연봉 1억씩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개 영업으로만 어떻게 보면 최연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소개 영업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아무래도 이게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거다 보니까 네. 소통을 잘 해야 되고 고객님과 네. 약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좀 상위 1% 또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의 대화의 기술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이 영업 잘하시는 분들의 이 스킬, 기술을 물어보는데 맞아요. 저는 딱 뭐 기술, 스킬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좀 센스도 필요하고 결국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얻으려면 이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정도 상담을 한다라고 치면 저는 이제 시간 배분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 5분은 무조건 회사 소개랑 제 자기소개를 합니다. 왜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무조건 상품부터 디밀고 그렇죠.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소개 PPT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 네. 내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반드시 자기소개 처음 딱 5분 안에 딱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상품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중에 처음 5분은 회사 소개와 자기소개로 일단 믿음과 신뢰를 주고 시작하고 45분은 질문하고 이야기만 들어줍니다. 저는. 일상적인? 전 제 얘기하지 않아요. 45분은 그냥 들어줘요. 상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할 것만 계속 들어줘요. 그냥. 그리고 궁금한 게 무슨 질문하세요? 그러면? 네? 얘기를 뭐가 됐든 그냥. 그냥. 네,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하다 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상담하러 갔다가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오늘 보험 상담은 안 해요? 저는 오늘 굳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그냥 이야기 들어왔다. 이러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계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누가 됐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도 생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속 얘기 그냥 내가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이 사람이 잘 들어주네? 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거든요. 고맙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들어주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이면 일단 45분은 이야기 듣는 데 쓴다. 그럼 이제 10분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10분 중에 이제 5분은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이 상품으로 내가 제안을 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5분은
그래서 고객님 이 상품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 상품이 당신의 인생에 필요할 거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상품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겁니다. 5분. 자, 마지막 5분은 그래서 이 상품을 저한테 왜 가입해야 되는지, 내가 왜 당신이 저를 믿고 가입해도 되는지, 관리자로서의 또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한다. 네, 결국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고객의 마음을 얻는 듣기에 달려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달려있다. 라는 거죠. 그 전략이 괜찮네요. 5, 45, 10 약간 예를 들어 1시간 정도라고 하면 이제 비율을 비율중을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확실히 약간 그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신뢰감 있게 잘 어필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고객들의 이제 대화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네네. 뭔가 이제 고객이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일단 이 벽을 지금 여기 벽이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도 처음 뵀지만 뭔가 이 소통을 하고 릴렉스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만나면 어쨌든 물론 소개로 만났지만 처음 만나면 항상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이 방어라는 게 있거든요. 낯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벽을 허무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업의 고수분들은 이 벽을 잘 허문다는 거죠. 네. 벽을 일단 허물어야 돼. 이거를 허물고 이제 마음을 얻으면 정말 편하게 그냥 막 형동생처럼 지내는 거죠. 형동생. 그래서 저는 이 존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칭이요. 하나 또 꿀팁 하나 또 갑자기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저보다 우리 진행자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걸 예를 들어 미리 알고 왔어. 그러면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상담을 이어갈 건데요. 경험상 그래도 좀 편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신뢰될 수 있지만 제가 한 살 정도 이렇게 저보다 많으시니까 제가 형님 이렇게 좀 존칭을 호칭을 그냥 형님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하면요. 제 경험상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저보다 동생이야. 제가 한 2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 놓고 오늘 상담이면 괜찮겠습니까? 저 싫은데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님에서 일단 호칭, 그러니까 계속 씨 이렇게 되면 벽이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씨에서 님으로 바꿔야 된다. 형님, 뭐 누님, 동생님, 뭐 이런 식으로. 아우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네, 아버님, 뭐 어머님 이런 식으로 좀 벽을 허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칭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객이 약간 쉽게 잘 가입을 하는 고객도 있고 되게 깐깐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재는 분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람들도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난이도가 높은 고객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설득의 기술보다 일단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계약하시는 그걸 원스텝 계약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계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통상은 이제 투스텝으로 끝내죠. 투스텝. 한번 만나고 이제 제안 드리고 이제 질문 받고 이제 와서 이제 설계를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 만나서 통상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조금 길어지면 이제 3스텝. 4스텝까지 가면 이건 아마추어인 거야. 하면 안 돼. 정말 길어야 3스텝 안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의 고수일수록 스텝이 짧겠죠. 한 번에 끝내겠죠.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걸 신뢰를 얻고 이제 계약을 하고 오는데 깐깐하신 분들을 만날수록 저는 귀인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깐깐하면 솔직히 이 판매 입장에서도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뭔가 물어보고 의심이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어쨌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 됐든 어쨌든 만약에 마지막에 신뢰를 얻어서 계약을 해서 내 고객이 됐다. 그럼 그런 분들일수록 이 키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키맨이 이제 단골 손님. 쉽게 얘기하면. 나를 소개해주는 나 대신에. 그런 분들이 이 벽이 되게 높았던 분들인데 그걸 해소시켜준 거잖아요. 깐깐하고 의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오픈하고 내 관리자다라고 마음을 여는 순간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을 소개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깐깐한 분이면 일단 스텝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고객을 만들어라.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한 번 또 마음을 열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또 다 해주잖아요. 맞아요. 원래 막 되게 까다롭고 말도 좀 이렇게 좀 거칠게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를 많이 할 건데 이 통화로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막 전화상에서 되게 막 무뚝뚝하고 막 되게 막 차가운 분들 많거든요. 이 사람 만나면 되게 불편하겠다. 만나면 천사가 앉아 있어요. 또는 반대로 통화할 때는 얘 오세요 막 계약할 것 같고 막 되게 예의 바른 거예요. 기대하고 가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이분은 계약하겠는데 계약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나야지 답이 나오고 절대 먼저 나 스스로 예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상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고객의 사인은 신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사인이나 도장 찍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도 철회나 해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계약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제가 이런 말좀 드리면 네. 대부분 이 실패하시는 영업하시는 이 설계사분들은 계약하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네. 계약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계약하는 순간부터가 이 고객과의 비즈니스 신뢰가 시작이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일단은 두 가지였잖아요. 네네. 첫 번째가 관리, 그죠?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네.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한 다음에는 완전 딴 사람처럼 정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완전 얼굴 표정 그때는- 달라지는 것처럼 네,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뭔가 잘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네. 또 보험 영업을 뛰어들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거는 네. 어떻게 고객을 만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그런 고객들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해서 소개 영업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9년에 영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라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SNS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객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1순위는 자주 만나는 거죠. 고객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늘 저는 이 심리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불안만 해소해주면 되거든요, 사람은. 특히나 보험은 미래 그리고 당장 상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가입하고 나서도 늘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험 설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와서 깨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계속 나도 바쁘고 고객도 바쁠 건데 이걸 정기적으로 뭔가 계속 만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 그렇죠. 전화죠, 전화.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고객 관리 방법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땐 카톡도 없어. 그러니까 전화랑 문자 메시지인데 문자 메시지는 뭔가 성의 없고 이 진실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뭔가 컨트롤 C, 텍스트로. 컨트롤 V 해서 약간 그렇죠. 이게 약간 단체 문자인가? 네. 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또 문자 메시지가 그냥 검은 배경에 흰색 글자 네. 딱딱하잖아. 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친근감은 눈웃음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맞아요. 지금은 이모티콘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 감정을 표현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눈웃음밖에 없단 말이죠. 유유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주 한 번 무조건 전화드렸어. 주 1회는 무조건.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객님, 오늘 저한테 가입하신다 그래서 상품이 다르지 않고요. 저는 뭐 선물 이런 거 드리지 않아요. 대신 오늘 가입하신 것을 평생 계속 관리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안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전화로. 가입하신 거에 대해서 불안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제가 연락드렸을 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드리고 찾아가겠습니다. 제 전화만 잘 받아주세요. 오히려 제가 통보하는 거죠. 네. 나는 당신에게 매주 전화할 거다. 저는 그러고 나서 매주 실제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언제 했냐?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무실에 앉아서 하면 솔직히 텐션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저는 이제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면서 시간을 거의 하루에도 지방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노래를 듣지 않고요. 고객들과 통화하면서 노는 시간으로 활용했어요. 물론 전화했을 때 안 받는 고객님들도 있죠. 대신 네. 고객님 휴대폰에는 제 휴대폰 또 부재중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꾸준하게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해주는구나. 귀찮아서 안 받는 고객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매주 오는 것을 보고 신뢰가 쌓일까 안 쌓일까요? 쌓이죠.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전 2년 동안도 못 봤는데 2년 동안 매주 통화만 한 거야. 그러면 2년 만에 만나도 어떨까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고 매주 통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벌어진 정말 일상적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색하지가 않죠. 그리고 고객 유지 관리도 잘 되죠. 왜냐면 계약을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좋죠. 또 소개가 알아서 나와요. 통화하다 보면 그냥 이번에 누구 후배가 왔는데 보험 필요하다네. 네. 그러니까 고객의 머릿속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김영준이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하면 김영준인 거야. 알아서 소개가 나온다. 그래서 물론 매주 전화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관리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네. 소극적이고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카톡으로 너무 편하게 정말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처럼 주 1회는 못할지언정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한 만큼 이제 성과는 반드시 돌아오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카톡으로 연락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단체 문자 절대 보내지 마라. 딱 티나요, 딱 티나요. 단체 문자는 정말 안 보내니면 못한 거. 맞아요. 저도 안 봐요, 막 단체 문자 이런 거. 성의 없는 거거든요. 맞아. 안 보내면 못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분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단순히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통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제가 딱 들어봤을 때는 소개 막 당연하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나와. 그게 진짜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케줄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건 제 무기가 저는 일단 꾸준하게 잘한다.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인 반복. 그러니까 누구든 이 꾸준한 사람은 다 존경하게 돼 있고 믿음과 신뢰를 얻게 돼 있잖아요. 특별함을 이길 수 있는 건 꾸준함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 일단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좀 무지막지하게. 네. 그러면 그 상위 1%의 압도적인 대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화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 멘트, 화법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상위 1%의 압도적 대화법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사람을 다 상대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태도,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폭발적으로 빨리빨리 급변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SNS 시대를 내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그게 대화법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대화법. 그러니까 제 책은 좀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또 부티풀에 왔으니까 딱 하나, 제가 했었던 거,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스킬 하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뻥을 잘 쳐요. 사기가 아니라 사기랑 뻥이랑 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짓말과 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짓말은 상대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뻥은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뻥카의 그 단어더라고요. 약간 좀 포커에서 약간 좀 재미를 그쵸. 느낄 수 있게 기분이 안 나쁜 선에서. 그렇죠. 저는 이 척을 정말 잘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했었던 첫 번째 척을 말씀드리면, 이 보험사에서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시상을 해줘요. 결국 영업조직이기 때문에 우쭈쭈 계속 모티베이션을 잘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딱 입사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회사에서 3개월 분기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달성자가 아니었거든요. 명단이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 다이어리에 그날 일정을 참석하는 것을 1순위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데. 내일이 아닌데 저는 거기에 왜? 나는 결국 성공할 거고 억대 연봉자가 될 거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걸 난 이미 가서 느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느껴보지 않으면 바라지 않잖아요. 바라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죠. 우리가 푸드코트 이런 데 가면은 그 앞에 뭐 있죠? 마트, 푸드. 그렇죠. 시식 코너. 있죠. 시식 코너. 그러니까 먹고 맛있으면 사라. 느껴보라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시승이잖아요. 타보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걸 맛보고 만족스러우면 타. 그러니까 사람은 느껴보자마자 바라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는 느끼러 갔던 거예요. 아직 나는 달성자가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하지만 난 달성자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자, 이제 갔어요. 행사가 이제 막 시상 막 선물 주고 막 상 주고 하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할 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잘하시는 분들이 막 식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진행자님처럼 좀 인상이 좋아 보이는, 좀 편안해 보이는 분한테 제가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 지점의 신입 김형준인데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선배님 트로피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트로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요청한 거예요. 처음 보는 분한테. 그러니까 황당하겠죠. 갑자기 내 트로피를 달라고 하니까 처음 보는 애가. 그렇죠. 근데 요청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 트로피 빌리고 저 이왕 빌려주신 거 저 꽃다발도 좀 꽃다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꽃다발도 같이 빌렸어요. 마지막으로 저 선배님 제가 사진도 한번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올라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남들 밥 먹고 있는데 제가 단상에 올라간 거야. 느낀 거죠. 이런 느낌이구나. 이 상 받으러 왔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딱 찍었죠. 그때는 SNS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문자 메시지로 제가 이제 상 받은 사진을 제가 일일이 다 보냈어야 됐어요. 홍보할 수 있는 루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제 가족부터 지인부터 고객님들 다 보낸 거죠. 김영준 상 받았습니다.
신인상 받았다. 네. 고객님들한테는 고객님들 덕분에 상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인들한테도 나 상 받았다. 3개월 뒤에 제가 또 갔어요. 달성자가 아닌데. 갔더니 그 선배가 또 있더라고요. 선배님 저 기억 원래 뭐든지 처음 입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올라가. 다 줄게 이러면서. 다음에는 좀 네가 시상자로 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내게 아니지만 찍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나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창피한 거야, 이제. 두 번째 되니까 이제 창피한 거야. 막 이제 악에 맞추는 거죠. 악에 맞춰.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든 거죠. 찍고 사진을 또 보냈어요. 3분기 때는 제가 처음으로 달성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계속 품었던 거죠. 그때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서 트로피의 이름 잘 보이니까 이제 전에는 제게 아니니까 좀 가렸죠. 네네. 근데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3분기 때 또 보냈죠. 자, 마지막 4분기 때는 제가 그 당시 4분기 건수 챔피언으로 갔는데 네. 그때 딱 보냈을 때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딱 보냈을 때 처음으로 보냈던 지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보험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인정받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계속 제가 상 받은 걸 계속 보낸 거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 보낼 때 한 300명한테 보내거든요. 그럼 답이 한 몇 명 올 것 같으세요? 300명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 나 상 받았다 이렇게. 글쎄요. 사진이랑 같이. 한 10% 안 될 것 같아요. 3명 아니에요, 3명. 1%밖에. 우리 가족도 대답 안 해요. 우리 어머니만 바로 축하한다. 하지만 빨리 내려와라. 막 이렇게 왔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보험 반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대답은 안 오더라도 계속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계속 3개월마다 오니까 형준 씨, 그러니까 잘하고 있네. 신뢰가 쌓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 그리고 반복돼야 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 제 그 척이 현실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뻥을 잘 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잘 되고 있으면 계속 홍보해라. 근데 사람들이 두려웠거든요. 왜? 아직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월 3억을 말했잖아요. 현재가 아니지만 저는 계속 말해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14년 동안 뻥을 쳐서 남에게 피해까지 주진 않지만 뻥을 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현실로 만들어 온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뻥을 쳐라. 뻥을 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뻥쟁이가 되라. 원하는 게 있으면 느껴야 된다. 느껴라. 미리 뻥을 쳐서 그걸 느껴라. 그리고 바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요즘에 보면 뭐 키자니아라든지 애들 뭐 이게 나중에 뭐 되고 싶으면 체험 이런 데 가서 그게 엄청 잘 되거든요. 네. 그게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느끼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맞죠. 자기 정말 그 꿈이라든지 비전이 더 명확하게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몸서서 실천해서 잘 보여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는 차가 없으셨고 어머니가 정말 오래된 국산차를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외제차라는 게 제 인생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나랑 상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월 1,000만 원 벌고 싶다 그러면 신경이 써야 돼. 저게 내 일이어야 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계속 짜증이 나고 막 신경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왜냐면 부모님이 외제차를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환경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려면 일단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이 세일즈 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외제차를 타보고 싶었어요. 일반 직장 다니면 솔직히 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뻥을 많이 치면 현실이 되니까 뻥쟁이가 되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10년 넘게 네. 계속해서 이제 영업하시고 고객 관리를 하시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연봉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사실 뭐 몇 명 안 될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지. 근데 이게 막 쌓이고 몇 년이 되면 거의 뭐 수백 명 이상이 넘어갈 텐데. 제가 258명. 그러니까 저는 영업 3년밖에 안 했어요. 영업 딱 3년 하고 이제 관리자로 턴했죠. 팀장, 지점장에서 지점장 오래 하다가 지금 이제 사업단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딱 3년.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258명의 고객을 만들었거든요. 258명한테 그렇게 전화했어요. 네.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객 관리는 주일에 안부 전화했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이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피드백이거든요. 피드백. 그러니까 뭔가 연락 왔을 때 바로바로 이 군대 용어로 복면복창.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형준 씨, 뭐 내 이번 달 보험료가 빠져나갔는지 확인 좀 해줘. 이런 연락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끊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말 건 거야. 잊어먹은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최대 72시간 3일이 지난 거죠. 고객님은 참다가 피드백이 안 오니까, 연락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뜬 고객님의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이제 세 마디가 나오죠. 뭘까요? 아마따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장교 생활했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마따거든요. 야, 그거 했냐? 아마따! 아마따는 신뢰가 깨지는 소리다. 그렇구나.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두 번부터는 불안하거든요. 왜? 시켰을 때 또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은 아까도 했지만 불안하는 건 제일 싫어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연락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걸 놓쳤냐? 하루 일 마감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항상 하루 마감할 때도 이 수기로 다이어리도 마감하지만 저는 지금 휴대폰으로도 온라인 마감하거든요. 항상 오늘 통화했었던 목록을 꼭 봐요. 오늘 통화 기록을 꼭 봐요. 네네. 보다 보면 맞다. 고객님 이거 확인해서 연락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하루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연락했겠죠. 제가 어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다음날이라도 바로 연락을 했으면 신뢰가 안 깨졌을 건데 마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소한 걸 놓친 거죠. 258명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에 계속 안부 연락을 드린 것으로 고객 관리를 했고 단체 문자는 절대 보내지 마라.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전국 단위 고객 관리, 또 맥북 시스템 그런 것도 있다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맥북 시스템은 제가 유튜브 촬영을 많이 했지만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오늘 부티풀에 특별하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어디 가서도 제가 실제로 제가 썼었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업 1년차 때 연봉 1억, 2년차 때 2억, 3년차 때 3억. 한 해에 1억씩 올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 말이 1억씩이지. 어떻게 그런데 진짜. 제가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1년을 딱 해보니까 제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시스템화를 잘해요. 처음 1년은 뭐든지 다 힘들잖아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세일즈를 딱 1년 경험을 하니까 요 네 가지 시스템이 딱 보이더라고요. 요거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구나. 이 시스템 네 가지만.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게 이제 이 맥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8도, 북한 빼고 다 갔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상담 갈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실제로 부산에 딱 도착했어. 역에서 딱 내렸는데 고객이 전화를 안 받는 거.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또는 도착했더니 갑자기 죄송한데 오늘 못 볼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갔는데 고객이 오늘 못 만나겠대. 다시 그냥 서울로 오냐 이거죠. 그럴 때 이 시스템, 이게 바로 영업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영업의 등대라고 하는 이 맥북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현장에서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 여기 전라도 광주에 와 있구나. 그럼 이제 전라도 페이지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광주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뭐 3번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전라도의 3번 페이지를 피면 거기 있는 사람 제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할 때 여기 이제 이름이 예를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이다. 그러면 휴대폰에 정주영을 검색해봐요. 그러면 휴대폰에 딱 정주영 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정주영, 동재욱 소개. 그러니까 재욱 씨가 소개해준 거예요. 저는 소개영어만 했기 때문에. 정주영, 뭐 동재욱 소개 3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정주영이니까 지읒이야, 지읒. 뒤에는 이제 기역부터 힐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읒 페이지의 3번 페이지에 가면 이제 정주영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정주영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화만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통화했던 내용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또는 만났었어. 그러면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 그 다음에 대화 나눴던 특징 이런 것을 제가 다 수기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 통화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이야, 완전히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이 맥북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저 비비를 바르고 와서 빨간 티가 안 나는데 예전에 홍조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어. 그래서 제가 한 4, 5년을 못 고치다가 그냥 이사 온 집에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그냥 갔는데 여기서 지어준 약을 바르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바랐는데 이게 난 거예요. 그럼 만족했으니까 다시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장 선생님이 센스 있으면 솔직히 제 얼굴만 봐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대접하다 많은 환자들을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잊어먹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어쨌든 정상적인 원장 선생님이라면 어떤 첫 멘트가 나와야 될까요? 저를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이 뭐 괜찮으셨나요? 그렇죠. 어쨌든 저를 기억해야 되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면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죠. 아니 좀
그쵸. 네. 그러니까 물론 나를 기억 못 할 거야. 하지만 뭐가 있죠? 차트 일지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맞아요. 밖에서 이제 호출이 오겠죠. 김영준 환자 오셨는데요 하면 원장 쌤 그 실의 방에서 이름 김영준 딱 치는 순간 저랑 상담했던 그 차트가 딱 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요런 상담 고민으로 왔었고 내가 요런 약을 예를 들어 처방해 줬구나. 확인이 되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인솔 해서 제가 딱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이제 바로 멘트 나오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약 그때 연고 어떻게 써보시니까 괜찮았나요? 많이 나아지셨네요 라고 첫 멘트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났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티키타카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굳이 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연고 이름은 내가 아니까 옆 피부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피부과는 소중한 고객님을 놓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의사 선생님 봐야겠네, 제가 이 영상을. 왜냐면 약간 좀 병원도 사실 서비스업이잖아요. 모든 저는 이 피플 비즈니스는 다 영업이다. 맞아요.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 동네에 병원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이게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어디 그럼요. 되게 친절하신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어디에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약간 그런 멘트가 나온 것도 있고 맞아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디든 병원 다 진짜 세일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어쨌든 환자가 많이 와야 결국 매출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사람을 응대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영업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 얘기를 좀 얘기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분위기를 잘 조성해주고 응대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고객 관리 노하우, 영업의 노하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역시 상위 1%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런가요? 0.1%였나요? 네. 아무튼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질문지에는 이게 앞에 좀 존재를 했었는데 네네. 흐름상 제가 마지막에 여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이렇게 상위 1%의 성공적인 그런 또 영업 스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셨는데 네.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네. 최고의 재테크는 항상 나테크다. 내 몸값을 높이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은 게 이제 2018년도 갑자기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때 이제 저도 처음으로,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월급의 원금을 높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실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깨달은 사례가 있거든요. 제 동기, 저처럼 영업을 잘했던 제 동기가 있는데 거의 저 영업 신입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버니까 이걸 어떻게 굴릴지 모르니까 이제 증권회사 가서 제가 주식은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사람이 다 이 투자 성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정말 초보수 안정성이에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네네. 투자 성향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식은 하면 못하겠고 어. 정리식 펀드라도 하자. 이거 어쨌든 이제 중장기로 보면 안전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1,000만 원 벌 때 펀드만 월 700씩 했어요. 26살 때, 와. 27살 때. 네네. 그렇게 펀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거 완전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동기는 계약을 많이 해서 저보다 월급을 2,000만 원을 더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한 방 먹은 거죠. 이 최고의 이 재테크 몇 프로 수익률 먹겠다고 내가 좀 여기 왔다 갔다 증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차라리 내 업적, 실적을 높이는 게 더 빠르겠다. 왜냐면 내 동기 2,000만 원을 나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 걔는 재테크 안 하고 그냥 업적에 더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네. 가치관도 다르고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는 나는 내 월급의 원금을 높이는 게 제일 빠르겠다. 그래서 이제 제 월급의 원금을 높이는 나테크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현금 비중을 많이 높였어요. 월급의 원금을 계속 높여서 이제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세로. 저는 전세로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강남에서. 그러다가 이제 네. 폭등을 맞은 거죠. 그래서 뒤늦게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빨리빨리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두 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금을 빨리 높여가지고 복수하겠다. 복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부동산을 다 쓸어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저한테 유혹이라든지 뭐 해만 투자하면 얼마 계속 뭐 월세 뭐 얼마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전 싫어요. 아, 그렇게 번 돈은 분명히 쉽게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 돈에 대한 가치를 제가 힘들게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으로 어. 물론 지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네네. 내가 직접 근로로 일을 하면서 벌었던 그 피땀 흘린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뭔가 손해 피해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부동산 폭등 때는 조금 멘탈이 나갔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아. 왜냐면 전 전세로만 그냥 현금 9억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전세 대출도 몰랐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지했구나. 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약간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그런 형국인데 맞아요. 기다렸다가 좀 괜찮은 매물을 사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부동산 가상화폐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또 온 거죠. 왜냐면 저는 지금 현금을 막 쓸어넣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현금을 더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부동산을 또 매입하셨다면은 네네. 그 스토리를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등기하신 게 있는데. 네. 성수동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이 9가지 꿈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희 어머니한테 현금 1억의 용돈을 드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만에 이제 용돈 1억을 드렸는데 와. 용돈 1억을 드리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보니까 3년 동안 저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항상 영순위는 영업할 때는 고객님들, 팀장일 때는 내 팀원들, 지점장일 때는 내 팀장들이 1순위였어요. 삶의 1순위가. 그러니까 일에 몰입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내가 지원해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인데 순위가 바뀐 거죠. 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꿈이 없었어요. 오로지 저는 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년 새해가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 3가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 3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가정에서 이루고 싶은 꿈 3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이프의 꿈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루고 싶은 꿈 3가지. 그러니까 총 9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에 이번 연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달을 다 적어요. 몇 월 달에는 이걸 달성하겠다. 몇 월 달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달을 적어요. 그래서 그러면 날짜를 적는 순간 오늘로부터 D-Day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D-Day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국 인간은 죽어요. 길어야 90세 100세입니다. 우린 결국 오늘 하루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 매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오직 나만의 올해 2022년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9가지를 보고 하루하루 카운트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게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9가지의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적어보시고 하루하루 D-Day를 계산하면서 소중한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만의 비전이라든지 내가 원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과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사는 대로 살지 하는 사람과는 정말 출발선이 다른 거고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일단은 설레발? 뻥? 이런 것들을 치긴 치는데 어쨌든 간에 나의 그런 되고 싶은 뭐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다 하면은 어차피 그걸 달성 못한다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너무 또 현실성 있는 목표보다는 약간 좀 높게 잡으셔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또 만족하는 뭐 연봉이라든지 나의 뭐 소득 수준 그런 것들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현주 단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또 이제 부동산 많이 사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 과감하게 또 지르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네네. 지금 이제 39이기 때문에 45세까지 제가 100억 자산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55세는 1000억 자산가. 좀 딱 그 10년 주기로 제 인생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저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억 자산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100억 먼저 100억 먼저 먼저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